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네. 고민 있으세요? 노량진 1구역 그 재개발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예, 지금은 설립 인가가 났고요. 그 향후 전망이 어떤지, 또 그게 재개발이 이제 되면은 얼마나 걸리는지, 오래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궁금해서요, 여러 가지가. 네, 노량진의 1구역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어떤 물건인지 알 수 있을까요? 재개발 구역이에요. 재개발 구역이에요? 네. 네, 그렇다면은 재개발이 언제까지 진행이 될지 또 네. 향후 전망에 대해서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예, 방송 잘 보고 있어요. 예,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 아시아 경제 많이 좀 봐주시고요. 네.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요. 네네, 그러고 있습니다. 제 세미나도 꼭 오시고요. 네. 좋습니다. 그렇겠습니다. 구입을 하셨던 물건이 있을 거예요. 네, 노량진 1구역 그 재개발 지역을 구입을 했거든요. 네, 그 물건이 예,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이 종류가 있잖아요. 단독이요. 단독을 구입하셨군요. 네, 몇 층짜리인가요? 3층이요. 3층짜리. 예. 대지 지분은요? 38평이요. 38평. 38평. 네, 얼마에 구입하셨어요? 7억 정도에 7억에 사셨군요. 예, 자, 이제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 이게 진행 단계가 있거든요. 재개발. 네, 진행 단계부터 우선 간단히 얘기하면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는 단계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조합 설립 단계가 있어요. 네,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라는 단계가 있고요. 네, 그리고 관리 처분 이전에 그때 뭘 하냐면은 감정 평가라는 걸 해요. 네, 그리고 관리 처분이라는 단계가 있고요. 네, 네, 관리 처분이 되면 이제 이주하고 철거하고 공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입주를 하는 거예요. 요런 네. 단계를 가는데 네, 지금 거기는 이제 조합 설립까지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럼 이제 다음 단계가 사업 시행 인가고 감정 평가고 관리 처분이 쭉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사업 시행 인가부터 마지막 입주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 또는 사업 시행 인가에서 관리 처분 때까지는 몇 년이나 걸릴까? 이제 이런 네. 걸 보면은 대충 알잖아요. 네, 특별한 어떤 이변이 뭐 생기면은 이거는 뭐 재개발이라는 거는 몇 년씩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특별한 그런 게 없다면은 통상적으로 아직 시행 인가가 안 나온 상태예요. 예, 시행 인가가 나왔다 치더라도 관리 처분 때까지 갈 때까지는 3, 4년이 걸려요. 네, 그러면 지금 안 나온 상태에서 네, 시행 인가 나오고 감정 평가하고 관리 처분하고 이주 철거 공주 입주까지 보면은 얘는 무조건 10년 봐야 돼요. 입주 때까지는. 네, 이렇게 보고 가셔야지 옆에 있는 뭐 중개사 사무실이나 다른 쪽에서 조합에서 이거는 네. 앞으로 한 5년이면 입주됩니다. 이런 얘기는 안 맞는 얘기예요. 네, 5년이 입주되려면 지금 벌써 2주 가까이 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절대로 그거는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네, 순서대로 착착착착착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어도 7년이라는 거예요. 거의. 아무리 빨라도. 그렇게 그렇군요.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 그럼 이 물건에 대해서 좀 한번 볼게요. 네, 자, 우리가 A라는 지역이 이제 재개발 지역이 있잖아요. 네, 재개발 지역 안에는 뭐 도로 부지도 있고 다세대도 있고 다가구도 있고 빌라도 있고 별의별 물건들 다 있어요. 그 물건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거의 대다수 물건들은 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이 돼요. 네, 조합원 자격을 주거든요. 네, 다 주는데 이제 물론 나대지나 도로 부지는 이제 면적당에 무주택자냐 유주택자냐에 따라서 인정 주고 안 주고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만은 일단 무조건 다 줘요. 다 주고 네, 이 평가를 할 때 이제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이 다 다르니까 네, 얘를 도대체 얼마의 가치를 인정해 줘야 되냐 이걸 평가라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재건축 단지에 가면은 아파트가 똑같잖아요. 네. 그렇죠? 똑같기 때문에 아파트 재건축은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비교 사례법이라고 그래서 매매 거래 비교 사례법,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와 유사한 주변 단지에서 실제 거래가 되었는 거래 현황, 그걸 참고로 해서 그 가격대보다는 조금 낮게 평가를 해요. 최고가 하나 올라가는 걸 하고 가는 게 이게 거의 대다수가 여러 건 거래가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가격 있죠. 네.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쪽에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재개발은 그렇게 안 해요. 네. 재개발은 그렇게 하지 않고 특히 재개발 지역 안에 있는 이런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단독주택 공시가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근거로 하기도 하고 또 토지 공시지가라는 게 있죠. 네. 공시지가라는 거와 더불어서 건물은 건물대로 토지는 토지대로 이렇게 합산해서 평가를 하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정답이 딱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는. 그러면은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땅이 38평에 3층짜리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네. 얘는 통상적으로 거기에 있는 땅값이 있단 말이에요. 네. 거기는 평당 땅값 자체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번지수도 모르고 모르니까 한 600-700선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보세요? 그냥 600-700이요? 아니 평당. 평당 600-700. 평당 그건 600-700선이 현재 공시가격이 아. 공시지가가 아,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요. 아, 네. 제 얘기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아,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40평이라고 치고 네. 대충 해서 700이든 800이든 치면은 네. 이제 땅값이 한 3억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 그러면 이제 건물이 또 이게 38평이니까 건물이 3층 건물이면 대충 한 70평 가까이는 돼 있을 거라고요. 네. 건물 면적이. 네네. 그럼 이것도 이제 또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은 현재의 공시가격, 단독주택 공시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네. 걔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4억에서 한 4억 5천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고 네. 그러면은 이걸 근거로 예상 평가를 해보면은 네. 예상 평가는 5억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 예상치예요. 네. 제가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쭉 지금 경험치상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네. 참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7억을 구고 구입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2억이라는 돈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프리미엄 2억 정도를 붙여 있는 물건을 샀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프리미엄 2억이 잘 산 거냐 못 샀는 거냐 이런 뜻이잖아요. 네. 이거는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게 건물이 3층이면은 추론하건대 대충 70평 정도는 될 것 같거든. 건물 면적이. 아. 건물 면적 말이에요. 네네. 1층, 2층, 3층 면적 다 합치면은 네. 70평은 될 것 같다고요. 네네. 대충 이해 가세요? 네. 그러면 그 면적 자체가 이 정도쯤 되면은 나중에 아파트를 두 채가 나와요. 네, 두 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두 채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두 채 나오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지금은 두 채 나오더라도 1가구 2주택의 중과세예요. 아. 그거는 아시고 가셔야 되고요. 네네. 어찌됐든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가가 있고 네. 일반 분양가가 있잖아요. 네. 그럼 조합원 분양가하고 일반 분양가의 차이가 네. 1억씩만 나더라도 두 개면 2억이죠. 네. 그러면은 나는 프리미엄 2억 나갔던 건 이미 다 거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무난한 물건을 구입을 하신 거예요. 네. 물건 자체가 나쁘거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 예.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되고 결국에는 총 종합하자면은 재개발 쪽에 투자라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다. 네. 그다음 둘째는
단기간에 뭘 하나 재개발 쪽에 사서 3, 4년 만에 올라가면 팔고 뭐 이런 급작스러운 마음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다. 네. 그래서 더군다나 물건이 이것처럼 단독주택처럼 큰 것들은 작은 빌라에 비해서 올라가는 정도가 가파르게 올라가지는 않는다. 하지만은 나중에 평가 나온 뒤에는 이런 것들도 무난하다. 가파르게 올랐는 거는 평가가 나오면 그만큼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져서 움직이기 때문에 평가 나오기 직전에 구입하신 분들은 사실상 실익이 거의 없어질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런 단독주택들은 그만큼 가파르게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이해 가시죠? 네.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얘도 경기가 나빠지면 전체적으로 매매가가 떨어질 수 있어요. 네. 그렇더라도 좀 더 중장기적으로 이거는 끌고 가는 게 맞아요. 됐죠? 아, 좋다는 거죠? 예. 답 다 네. 드렸어요. 중간에 다 까먹고 끝만 기억하면 안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설명 다 드렸어요. 제가 공부시켜 드린 거예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네.